아버지, 아니 아저씨. 아저씨는 처음부터 속으신 거라고요. 한우진의 첫 마디는 박진석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른 순간 박진석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는데요. 한우진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우진이 고성희의 모든 계략을 폭로하면서 완벽했던 고성희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지은호가 갑자기 나타난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쌍둥이가 한우진의 간 이식 공여자로 지목됐다는 거였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물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친엄마를 찾게 됐냐고. 지은호는 우연의 연속이었다고 말했지만 박성재는 그 말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쓰러진 여자를 우연히 발견했고 그 여자가 자신이 일하는 인테리어 회사에 우연히 의뢰를 했고 또 우연히 건강검진을 같이 받게 됐고 그러다 침몰하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건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박성재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이건 고성희가 철저하게 계획한 일이라는 걸 말입니다. 박성재는 곧바로 자신의 절친인 이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지혁, 나 좀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만날 수 있어? 박성재의 목소리는 심각했고 이지혁은 곧바로 달려왔죠.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고 박성재는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들을 이지혁에게 털어놨습니다. 지혁아, 내 새어머니 고성희 말이야. 뭔가 이상해. 우진이 동생이 간 이식이 필요한데 갑자기 쌍둥이가 나타났거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자기적이야. 이지혁은 박성재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박성재는 단호하게 말했죠. 우진이한테 알려줘야 해, 공여자가 누군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박성재는 한우진을 만났습니다. 별장에서 혼자 지내고 있던 한우진은 박성재를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형, 갑자기 웬일이야? 박성재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너 지금 간 이식 받을 준비하고 있지? 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응, 엄마가 공여자를 찾았대. 근데 누군지는 아직 안 알려주더라.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진아, 그 공여자가 누군지 아니? 한우진은 궁금한 표정으로 박성재를 바라봤죠. 누군데? 박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 쌍둥이야. 죽은 줄 알았던 한율라. 한우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내 쌍둥이? 그 아이가 살아있다고? 한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살아있는 거야? 박성재는 한우진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의심하는 부분이야. 새어머니가 그 아이를 찾은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한우진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형, 그럼 엄마가 내 쌍둥이를 일부러 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간 이식이 필요하니까 다시 찾아낸 거라고?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시기가 너무 딱 맞아떨어져. 내가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시점이랑 새어머니가 지은호를 찾은 시점이 거의 일치해. 한우진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형, 하나만 물어볼게. 내가 간 이식이 필요한 지 얼마나 됐어? 박성재는 대답했죠. 새어머니가 회장님 몰래 공여자를 찾은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 한우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내 쌍둥이를 찾은 것도 딱 그때쯤이야? 박성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우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이용만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형, 그럼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던 거야? 내 죽은 쌍둥이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했던 그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었어? 박성재는 한우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우진아, 너무 충격받지 마.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해. 혹시 모르잖아. 정말 우연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한우진은 이미 모든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형. 내가 엄마를 너무 잘 아는데. 엄마는 절대 우연에 맡기는 사람이 아니야. 모든 걸 계산하고 계획하는 사람이라고. 한우진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고성희가 박진석과 어떻게 만났는지를 말이죠. 형, 사실 우리 엄마가 회장님이랑 재혼한 것도 전부 계획된 거였어. 박성재는 놀란 표정으로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한우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엄마가 형 아버지한테 접근한 게 우연이 아니었어. 엄마는 더 높은 자리를 노렸었는데 애까지 딸린 엄마한테 넘어온 사람은 형 아버지뿐이었던 거지. 박성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우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은 알아? 엄마랑 형 아버지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내가 듣기로는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처음부터 여자로 본 게 아니라고 하셨어. 모성 때문에 특별하게 보셨던 거라고. 한우진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도 엄마가 연기한 거야. 엄마는 형 아버지가 대화하는 걸 들었거든. 전 부인이 바람 펴서 이혼했으니 이제 재혼할 여자한테는 모성만 따지겠다는 거 말이야. 그래서 엄마는 일부러 그날 추운 겨울날 얇은 옷을 입고 길가에서 기다렸던 거야. 박성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병원에 가던 그날도? 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그날 아프지도 않았어. 엄마가 연기하라고 시킨 거야.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내가 요란스럽게 굴어야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지나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말이야. 박성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그날 회장님이 너희를 차에 태워주지 않았다면? 한우진은 대답했죠. 상황만 바꿔가며 그 웃긴 연극을 몇 번이고 더 했을 거야.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야. 한우진은 어린 시절 고성이에게 수없이 들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너도 고아원으로 가고 싶니? 거지 같은 인생으로 살기 싫으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고성이는 어린 한우진을 끊임없이 협박하고 통제했던 것이죠. 형, 엄마는 수시로 말했어. 회장님이랑 결혼까지 했는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줘야 모든 계획이 완성되는 거라고. 한우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모든 걸 자기 계획대로 하거든. 박성재는 한우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우진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한우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나 간 이식 절대 못 받아. 그 아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그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겠어? 엄마한테 버려지고. 박성재는 한우진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우진아, 진정해. 우선 은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은호는 아직 몰라. 형,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게 해줘, 제발. 엄마는 내가 해결할게. 한우진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형, 나한테 엄마가 썼던 다이어리가 있어. 사모님이 되면서 쓰레기통에 버렸던 걸 내가 주워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 박성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한우진은 낡고 오래된 다이어리를 박성재에게 보여줬습니다. 첫 장부터 형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고성이가 식당에서 일하며 수집한 박진석의 정보였습니다. 박진석의 여자 취향부터 시작해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까지 전부 기록돼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다이어리를 넘기면 넘길수록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완전히 계산된 접근이잖아. 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완벽한 엄마한테 유일한 실수겠지. 이걸 버린 게. 박성재는 한우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이 다이어리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자. 한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형. 더 이상 엄마 밑에서 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한우진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형, 엄마가 나를 가만 안 둘 텐데. 박성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아버지도 진실을 아시면 분명 너 편이 되실 거야. 한우진은 박성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형, 그럼 엄마 밑에서 일하는 비서를 만나서 그 사람을 포섭해줘. 그 여자가 엄마 수종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쉽게 넘어올 수도 있어. 엄마가 돈은 많이 주지만 사람은 막대하거든. 박성재는 한우진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두 사람의 눈빛에는 고성이의 가면을 벗겨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성재는 고성이의 비서를 만났습니다. 비서는 겉으로는 고성이에게 충성하는 척했지만 내심 불만이 가득했죠.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비서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박성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도 알고요.
비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성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새어머니가 지은호를 어떻게 찾았는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박성재는 진지한 표정으로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비서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한우진 도련님이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자 고아원에 버렸던 쌍둥이를 수소문하셨어요. 박성재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서는 계속해서 고성이가 저질렀던 일들을 하나하나 밝혀냈습니다. 결국 찾아낸 뒤 지하철에서 쓰러지는 척 우연히 접근하셨고, 지은호 씨가 일하는 인테리어 회사의 손님으로 의뢰하신 뒤 경계심을 풀고 건강검진을 하여 간 이식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셨습니다. 박성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만약 간 이식이 불가했다면? 비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친모인 걸 밝히지 않으실 생각이셨고요. 박성재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지? 박성재는 비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곧바로 한우진을 데리러 갔습니다. 우진아, 준비됐어? 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형. 이제 아버지한테 가자. 두 사람은 박진석이 있는 본가로 향했습니다. 한우진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본가에 도착한 한우진을 본 박진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진이 내가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냐? 고성이도 한우진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진아, 너 엄마 좀 보자. 말도 없이 또 귀국을 하면 어떻게 하니? 고성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한우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우진은 단호하게 고성이를 뿌리쳤습니다. 아니요, 저 엄마랑은 할 이야기 없어요. 한우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회장님한테 알려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박진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거라. 한우진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한테 쌍둥이가 있는 거 모르셨죠? 저도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 아이가 살아있대요. 박진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뭐, 쌍둥이라니? 우진이 너한테 쌍둥이가 있다고? 고성이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했으며 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 우진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우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었는데 사실 엄마가 그 아이를 버린 거였대요. 한우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고성이의 가면을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엄마가 간 이식을 해달라며 그 아이를 찾아냈더라고요. 박진석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제가 지금 간 이식을 안 하면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간 이식 같은 거 받을 생각 없어요. 한우진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엄마가 어찌나 철저하게 연기를 했던지. 회장님은 엄마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한우진의 질문에 박진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성이는 패닉 상태에 빠져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우진아,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여보 미안해요. 얘가 사실 외국에서 나쁜 약을 하는 것 같아요. 고성이는 필사적으로 한우진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니요, 우진이 어느 때보다 제정신입니다. 박성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우진이 별장에서 데려오는 길이에요. 박성재는 당당하게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박성재의 뒤로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고성이의 비서였습니다. 고성이는 비서를 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우진 도련님 말씀은 전부 사실입니다. 비서의 증언이 시작되자 고성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모님께서는 한우진 도련님이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자 고아원에 버렸던 쌍둥이를 수소문하셨습니다. 비서는 차분하게 고성이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밝혀냈습니다. 결국 찾아낸 뒤 지하철에서 쓰러지는 척 우연히 접근하셨고, 지은호 씨가 일하는 인테리어 회사의 손님으로 의뢰하신 뒤 경계심을 풀고 건강검진을 하여 간 이식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셨습니다. 박진석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뭐라고? 건강검진이라면 나랑 같이 하기로 했던 그때를 말하는 거야? 당신 혼자 받았다던?
박진석은 고성희를 돌아보며 따져 물었지만 고성희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이미 다음 변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한테 사실 딸이 하나 더 있었어요. 고성희는 애절한 표정을 지으며 박진석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맹세코 그 아이를 일부러 버린 적은 없어요. 하지만 한우진은 거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모성 때문에 결혼한 거라고 하셨다면서요? 한우진은 품에서 아주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이 다이어리를 보시면 고성희, 제 엄마가 정말 모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박진석이 다이어리를 받아들고 펼치자 자신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식당에서 일하며 수집한 박진석의 정보였습니다. 박진석의 여자 취향부터 시작해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전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박진석은 다이어리를 넘기면 넘길수록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아실 게 있는데요. 저 25년 전 그날 아픈 적 없어요. 한우진의 말에 박진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 내역 떼어보세요. 접수도 안 하고 바로 집으로 되돌아갔으니까요. 박진석은 다이어리를 던져버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진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이 전부 사실이냐? 당신 나를 속였어. 자식까지 팔아가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박진석은 고성희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박진석의 선고에 고성희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고성희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고성희의 완벽했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고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우진과 박성재의 협력으로 고성희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죠. 박성재는 고성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차피 은우한테 다 버리고 가겠다고 하셨다면서요?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은우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아세요? 그런 아이한테 대체 왜? 박성재는 순수한 지은호가 겪을 상처를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뭘 알아? 당신이 뭐라고? 나한테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 고성희는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식당 일이나 하면서 아이 2명을 키울 수 있었을 것 같아? 하지만 한우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가 언제 저를 위해서 사셨어요? 엄마 본인을 위해서 사셨지. 한우진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제 쌍둥이한테서 간 이식 받을 생각 없어요. 한우진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고성희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엄마 죄값 받으며 사세요. 엄마가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사람이라면 지은호한테 더 이상 나타나지 마세요. 버려진 것도 불쌍한데 엄마가 그렇게 나쁜 인간인지 알아서는 안 되니까요. 한우진의 말에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소. 나는 당신의 모성에 반해서 결혼한 건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니. 박진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박진석에게 매달리려 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이해해줘요. 나도 살려고 발버둥 친 거예요. 하지만 박진석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소.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시오. 박진석의 단호한 선언에 고성희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화려했던 날들은 이제 끝이 난 것이죠. 고성희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고 그 뒷모습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우진은 박진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어요. 박진석은 한우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다, 우진아. 오히려 내가 고맙다. 진실을 알려줘서. 박성재도 한우진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진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간이식은? 한우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나는 은우한테 간이식 받을 생각 없어. 그 아이가 이런 진실을 알게 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아. 박진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우진아,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 테니. 박진석은 한우진을 아들처럼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성희가 어떤 사람이든 우진이는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박성재는 지은호를 만났습니다. 지은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성재 오빠,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박성재는 지은호의 순수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성재는 고민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은호는 궁금한 표정으로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박성재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했습니다. 내 친엄마 말이야, 사실 좋은 사람이 아니야. 지은호는 놀란 표정으로 박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고성이가 저질렀던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죠. 지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나를 찾은 게 정말 오빠 동생 간 이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박성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은호야. 내가 이런 진실을 알게 될까봐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엄마가 날 찾아줘서 기뻤는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니. 박성재는 지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지은호는 박성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박성재는 지은호의 등을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곁에 있을게. 그날 이후 지은호는 고성이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고성이는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지은호는 받지 않았죠. 지은호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친엄마보다 자신을 키워준 정순이가 진짜 엄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편 한우진은 박진석의 도움으로 다른 간 이식 공여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한우진을 도왔죠. 우진아, 걱정하지 마라. 반드시 방법을 찾을 테니. 몇 주 후 기적처럼 적합한 공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박진석의 지인 중 한 명이 자발적으로 간 이식을 해주겠다고 나선 것이죠. 한우진은 감격스러워하며 박진석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간 이식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한우진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병실을 찾은 박성재는 한우진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우진아. 한우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덕분이야. 고성이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박진석과의 이혼 절차도 시작됐고 딸 박영나마저도 고성이를 외면했죠. 박영나는 어머니가 저질렀던 일들을 알게 된 후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고성이는 박영나에게 매달렸습니다. 영나야, 엄마는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하지만 박영나는 고개를 저으며 뒤돌아섰습니다. 엄마, 전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제 엄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박영나마저 떠나자 고성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화려했던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남은 건 후회뿐이었죠. 고성이는 텅 빈 집에 홀로 앉아 지난 날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만약 그때 욕심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만약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했더라면 지금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을까?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고성이가 저질렀던 일들은 되돌릴 수 없었으니까요. 한편 지은호와 박성재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힘든 시간을 겪은 지은호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했죠. 은호야,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곁에 있을게. 지은호는 박성재의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오빠가 없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박성재는 지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있어서 행복해. 이지혁도 지은호를 걱정하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힘든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 지은호는 이지혁의 따뜻한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선배님, 괜찮아요.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우진은 건강을 되찾았고 지은호는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었죠. 박성재와 지은호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한우진을 정식으로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진아, 내 아들이 되어주겠니? 한우진은 감격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진석은 한우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진짜 가족이다. 버린 자식의 간까지 욕심을 낸 고성이의 탐욕이 결국 화를 불러왔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고성이는 쌓아올렸던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죠.
한우진은 진짜 가족을 만났고 지은호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날들의 막은 이렇게 내려갔고 새로운 날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